안녕하세요. 장우석 심리상담사 겸 사회복지학입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8년 가까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치료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분들 응급상황에 들어와서 병원을 입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정신질환,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현실감을 잃어가는 이런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여러가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울은 이제 계절적 영향으로 봄, 가을에 입원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알코올 중독은 주로 이제 여름에는 뭐 노숙을 하거나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입원하는 시기가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신증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뭐 응급사항이 돼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고 증상이 발현돼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응급적인 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의뢰돼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마포구 응급 합동대원센터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일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경찰 소방을 통해서 센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설 이송단을 통해서 마지못하게 그렇게 응급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와서 가족들이 멘탈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당사자도 현실감을 잃고 조현병의 환청망상이거나 아니면 조울증의 기분장애로 인해서 조증 상태가 돼서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오는 조증 환자도 있고, 조현병 같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가족들의 만류로 돼서 설득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사항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먼저 보호실에 들어와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환자에 대한 그 인테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체크를 하거나 또 심리 검사 등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 검사, 이제 바이탈 체크 등을 해서 안정실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또 만약에 정신과약을 먹는다 그러면 먹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또 이제 위급한 상황일 때는 주사제를 써서 안정을 시키고, 또 신경안정제 등이나 수면제 등을 통해서 또 보조적으로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실에서 필요한 경우는 격리 각막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제 자해 타해나 난폭하거나 이제 위험성이 있거나 자해를 할 확률이 있으면 이제 조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진으로 일할 때 정말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증으로 들어온 환자들은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면서 자기가 병원을 나가야 된다면서 욕을 하고 주먹을 날리고, 공격적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강박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물론 병원 의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간호과, 뭐 보호사, 복지과, 저는 복지과지만 보호사 일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해서 환자를 안정하게 안정실에, 보호실에 이제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환경 치료를 통해서 수면, 식사, 그렇게 안정을 취함으로 인해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약물이 받고 식사를 하고 쉬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생각의 중독으로 거의 뭐 에너지가 바닥나서 환청망상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가서 이제 와야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또 반대로 음성 증상이 심해서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거의 지리면면하고 그다음에 무기력한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조울증은 이제 계절을 타고 이제 조증이 되면 예민, 짜증, 분노, 폭발, 과격함, 욕설, 폭력 등으로 굉장히 이제 과격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외로 이제 약을 쓰고 그러면 조울증 환자는 뭐 짧게는 3일에서 5일, 아니고 이 안에, 아니 길게는 좀 일주일 안에 전부 다 안정이 되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천사 같은 상태,
들어올 때는 악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심성이 곱고 착하고 그 천사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보호실에서 또 지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정신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안정이 되면 다시 병실로 보내져서 그 안에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환경치료, 약물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상담,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정신건강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교육,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교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 과정을 가고요. 일상생활에 적응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은 나가서 이제 단주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술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몸이 되게 상하고 또 굉장히 몸이 나빠진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몸무게가 뭐 10kg, 20kg씩 빠질 정도로 술을 먹고 술을 끊이지 않고 마심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아웃이 오고 굉장히 핏줄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노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폭, 술을 먹고 이제 폭력을 썼다가 이제 위태롭게 이제 경찰에 여행돼서 오기도 하고 보호 감찰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뭐 수액을 맞고 해독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증이나 뭐 몸살이 나기 때문에 진통제들을 줘서 이제 안정을 시킨 후에, 그리고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면 이제 뭐 죽을 먹다가 밥을 먹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위장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또 비타민 B1이나 티아민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수액을 맞고 회복하고, 이 과정을 한 일주일에서 2주, 기계는 2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병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주가 답입니다. 절주를 해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중독이라는 것은 내성 갈망 금단이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서 내성, 점점 술을 먹으면 양이 늘어나고, 금단, 술을 끊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예민해지고 손이 떨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갈망, 계속해서 술에 대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벗어나는 데까지는 단주 AA 모임 12단계나 그리고 단주 메시지, 그리고 생활관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거. 술을 먹으면 도파민이 2~3배 올라가고 담배를 피면 3~4배가 올라가는데, 이 도파민 체계를 계속 끌어내 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소소함에서 이제 생활의 기쁨을 누린다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중독의 핵심에는 우울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계속 거기에 이제 그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오면서 우울하니까 또 수면제 대용으로 술을 먹기도 하고, 혼술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 술, 담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상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렇게 정신증이나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 입원하는 케이스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녕실에서 이제 병실을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서 나중에 이제 입원을 뭐 한두 달, 석 달 하다가 이제 퇴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를 연결하고, 필요하면 복지카드나 수급자를 만들어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자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만들어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으면 계속 AA 단주 모임을 연결해줘서 술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치료를 연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신증에 맞게 지역사회를 연결해줬고, 알코올 중독자는 또 거기에 또 맞게 지역사회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일자리에 연결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취업이 돼서 잘 지내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병원에서 저진건강의학과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응급상황에 입원했던 저신증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날 되십시오. 장우석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